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최근 시장의 흐름은 이제 변동성의 흐름을 보인 바 있었는데 월요일부터 시장의 흐름은 일단 반등의 어떤 그 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시장의 조정과 그다음에 변동성을 보였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던 기존의 선도 섹터들, 즉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일정 정도 가격 조정을 마무리했다라는 점, 그게 어제 오늘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다만 중요한 것은요, 추세가 꺾인 이후의 어떤 그런 파동, 거기에서 특히 개인 투자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인들의 복귀에서는요, 그동안의 어떤 핵심 섹터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심스러운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반등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액션을 취할 것인가, 즉 반등 시 일정 정도 저는 현금화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현금화의 기준 지점은 어디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액션은 어떻게 취할 것인지, 그 부분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흐름은요, 전체적인 시장의 플로우는 사실 심플합니다. 심플하다는 것이 지난주 시장 분석을 해드릴 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있다와 없다라는 그 구분을 드렸죠. 있다와 없다라는 얘기가 요 이제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있다. 이제 뭐가 있었느냐? 주도 섹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제약 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전반적인 시세 흐름을 끌어왔던 있다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조금 차트를 크게 잡아주세요. 이 구간에서는 수급의 흐름이 있었죠. 수급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 구간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하는 흐름을 주도하는 신규 예탁금 그리고 신용에 의한 어떤 매수세, 이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 국면 이후에 여기에 있었던 것이 없어졌다. 뭐냐면은 이 국면에 있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레이스가 조정권역의 흐름으로 들어오면서 있었던 것이 없어졌고, 그에 따라서 신용융자 잔고가 여기서 늘어났다라면 여기선 털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없다. 그래서 이 시장의 흐름은 그 부분에 의한 조정의 흐름이었다. 심플하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분석을 해볼 때, 그럼 현재 국면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국면은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최근 3주 동안의 흐름은 보시면은 그죠, 박스권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상승 추세였고 조정이었다라면은 가격 조정이었다라면 최근 한 2, 3주 국면에서는 이제는 박스권의 흐름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변동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변동성의 흐름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또 뭐냐?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배워야 산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변동성의 흐름에서 포인트는 중요한 일단 지지 중심선이라고 할 수 있는 요 300일 이동평균선, 요 라인이 지켜지고 있다. 이 라인이 246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요때 기록했던 요 라인이 이번 주 흐름 속에서 지지가 확인이 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은 이 3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기본으로 하는 어떤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최근 한 2, 3일 동안의 흐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추세 국면에서 가격 조정, 그리고 이제 변동성의 국면으로 진입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추세 국면에서 조정 국면, 그리고 변동성 국면으로 진입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즉 추세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수익률 게임이었죠. 그게 이제 추세의 흐름이었었고,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수익률 게임이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고 과열의 흐름을 보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나타나면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박스권에 변동성이 들어왔다. 이 얘기는 잘 들으세요. 이 얘기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저점이 형성됐다로 최근 시장 상황 이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향방,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흐름 들어와서요,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은 그동안에 하염없이 밀려 내려갔던 2차 전지 관련 핵심 섹터들이 많이 빠진 거는 6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조금 덜 빠진 것은 60일 이동평균선과 33일 이동평균선 그 사이짜리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하락이 저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런 흐름 이외에도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도 2차 전지 관련주와 같이 빠진 흐름 이후에 2차 전지 관련주를 따라서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은요, 이런 흐름이 연출된 배경은 그럼 뭐냐? 자, 잘 들으세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1차적인 가격 조정이 나오는 국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때 있었던 것이 없었는데 그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용이었죠. 신용.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할 때 수급의 변화 흐름 상당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수급 변화에 따라서 시세 변화는 바로 그 바로미터 역할로 그 흐름이 나오거든요. 요건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명인들의 복귀를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1차 신용융자 잔고의 감소세, 그러니까 20조 원에 달했던 신용융자 잔고가 요 구간이었죠. 요때까지의 구간이었죠. 요때까지 18조 7천억 정도로 줄었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수요일에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소강 국면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한 차례 급한 매물 소화 과정,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고를 기준으로 하는 급한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났다. 그게 이제 가격적인 면으로 어디까지 빠졌냐면요. 요 이제 신용 잔고가 21조 원대, 20조 원대에서 18조 원대로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가격대가 대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가격대가 33일 이동평균선까지 대부분 다 빠졌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보시면은 그죠. 신용융자 잔고가 18조 7천억대에서 18조 한 5천억대로 최근에 한 2천억 정도가 감소세를 보이는데 2천억 정도가 감소세를 보인다는 얘기는요. 신용이 털려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33일 이동평균선에서 1차적인 저점 지지선을 설정을 시켰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60일선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 그런데 최근 2, 3일 동안의 흐름 속에서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가 대부분 60일선에서 터닝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터닝이라는 얘기는 그 이전에 저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죠. 뭐에 의해서? 단기 악성 매물 소화 과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의 어떤 팩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자는 말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나타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단기 저점은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가? 악성 매물을 전체적으로 다 소화를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이 있는 지지선이다. 60일 이동평균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기술적 반등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술적 반등으로. 예. 이렇게 이제 최근에 어떤 시장의 흐름 속에서 특히 중심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제가 자꾸 이제 2차 전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최근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흐름을 이해를 할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향방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요, 알 수가 없어요. 결국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곧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고 시장의 흐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향방이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이라든지 수익률 게임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단기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 흐름 속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이 들어오니까 종합주가에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밀리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1차적인 저점을 만드니까 안 밀리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이라든지 어제 그제 흐름 속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가 방어선, 지지선을 형성을 시키게 됨에 따라서 이제 시장은 기술적 반등으로 이제 나타나고 단기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시세의 큰 축은요,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과 그리고 이제 자동차 섹터, 제가 이제 대형주 섹터에서는 주로 말씀드린 종목이 기아, 현대차, 그죠? 네,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의 경우도 최근에 지수 조정 흐름과는 별개로 상당히 견조한 추세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최근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세 포인트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들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며 이 리바운드의 흐름은 어느 지점까지 봐야 될 것이며 이 리바운드의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입니다. 잠깐만요. 예, 먼저는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제 뭐 핵심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에코프로가 되겠죠. 에코프로가 되는데 이번에 한번 흐름을 한번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흐름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어떤 흐름을 보였냐면은 요 국면이죠. 그러니까 이 국면이 잠깐만요. 예. 요 국면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 잔고가 털리는 국면 속에서 첫 번째 털리는 국면 속에서 약간 멈춰졌던 국면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용 잔고가 한번 두 차례 한번 털리는 자리까지 해서 요까지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신용 잔고가 한번 털릴 때 이 흐름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잠깐 멈춰졌을 때 이 흐름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다시 한 2천억 정도가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 이 흐름이 나타났는데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가격이 대체적으로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 33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시키면서 대부분 60일 이동평균선까지 가격이 빠졌어요.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2차 전지 내에서도 선발로 움직이는 종목과 후발로 움직이는 종목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에코프로가 선발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60일 이동평균선을 타치하지 않고 그러니까 더 많이 안 빠지고 덜 빠지고 돌아섰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 52만 원대에서 오늘 종가니까 56만 8천 원이니까 거의 한 8% 정도를 좀 되돌림을 줬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목들도 에코프로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포스코 엠텍이 되는데 포스코 엠텍의 경우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와 거의 흡사한 흐름이죠. 거의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3일 이동평균선 깨지고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는데 그 근방에서 저점이 형성되고 반등이 들어온다. 근데 반등의 폭은 상대적으로는 뭐예요? 에코프로가 좀 더 강하죠, 그죠? 근데 이 흐름이 다른 것도 보면은 코스모 신소재도 보시면은 그죠? 33일선 깼다가 이제 그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에 못 미쳤죠. 여기가 60일 이동평균선인데 여기도 못 미치고 이제 반등을 줬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떨어질 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종목들이 나중에 반등을 줄 때 선도주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빠진 종목보다 덜 빠졌던 종목이 지금은 조금 더 여러분께서 주목을 하셔야 될 포인트다.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뭐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포스코 엠텍, 그 다음에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도 60일 이동평균선 근방까지 왔다가 지금 되돌림을 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저점은 말입니다. 저점은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을 대응을 할 때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측한다, 예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을 짤 때는 예측이라는 부분들을 하지만은요. 대응을 할 때는 말입니다. 예측을 하기보다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점을 예측하지 말고 확인을 해라. 그 얘기는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차트 같은 경우도 볼 때도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저점 예측보다도 확인이라는 얘기는 가령 이런 거예요. 막 주가가 막 빠졌단 말이에요. 빠졌다가 저점 찍고 난 다음에 한번 반등을 줘요. 그럼 이게 바닥이냐? 이게 바닥은 예측 국면이란 말이에요. 확인 국면은 뭐냐면 저점을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갈 때 이게 확인 국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때 이게 바닥이다라는 관점보다는 아직까지는 뭐예요? 이 흐름이 완연히 돌아서는 흐름이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33일 이동평균선까지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 저점을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측이라는 부분과 확인이라는 부분 속에서 확인이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지 그야말로 이제 바닥이다로 보는데, 다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은 확인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확인은 아니지만은 기술적인 저점은 찍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신용융자 잔고가 2차에 걸친 신용융자 잔고가 거의 다 털렸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올 건 없습니다. 이제 신용 잔고가 약간 멈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급의 흐름이 단기 수급 공백이 생기겠죠. 그러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저점을 만들었으면은 그 저점 만든 이후에 어디까지 되돌림이 들어올 것인가를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 보면은 이런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요, 시세의 어떤 되돌림 파동이라는 것이 기준선까지는 되돌림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에코프로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 기준선이 어디냐? 제가 이제 과매도라는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드렸거든요. 단기 과매도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일정 정도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적정 기준가가 되는데, 이 가격 이탈을 했다는 얘기는 심리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 밑에 가격대들은 전부 다 단기 과매도로 보는 게 맞다. 그러면 과매도가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되돌림이 줄 것이냐? 33일선까지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다들 이제 종목들을 한 번씩 쫙쫙 한번 가격대를, 그러니까 반등의 기준 가격들, 1차 기준 가격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가령 뭡니까? 가령 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33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60만 3천 원이거든요. 그럼 60만 3천 원대까지 일단 1차적인 반등을 대기하시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1차 반등의 목표가가 17만 4천 원, 17만 4천 원대까지 반등이 열려 있고 1차 반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가 1차 반등짜리가 32만 5천 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1차 리바운드의 흐름이 33일선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2만 3,9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현재 가격 자리에서요, 덜 빠진 애들 기준으로는 한 7, 8%, 그리고 조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진 애들의 경우는 10% 정도의 되돌림은 나타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뒤에 이제 전략적인 부분 속에서 말씀드리고, 다만 중요한 것은 단기 저점을 찍었다. 저점 찍고 난 다음에 지금은 되돌림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그 되돌림의 기준 가격은 1차 기준 가격 기준으로 33일 이동평균선이 지나는 자리까지는 전체적인 반등의 되돌림 파동을 대기하자, 이렇게 보는 거겠죠. 매수한다라는 측면 속에서도요, 지금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는 그 정도의 수익을 고려한 배팅도 가능하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적으로는 한번 배팅이 가능하다. 다만 이제 이거는 철저하게 단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구분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러한 그 핵심 섹터뿐만이 아니라 그 대형주 섹터에서도 움직임은 상당히 좀 양호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쪽에서는 기아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상대적으로 이번에 지수가 조정이 들어오는데 추세를 깨지 않았단 말이에요. 추세 깨지 않은 종목들의 경우는 다시 시장의 어떤 흐름이 선순환 과정으로 연출된다고 했을 때 다시 리바운드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기아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차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런 종목들이 기준이 되는 거고, 이제 완성차 기준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배워야 산다를 하면서 급등 초기형 패턴이라고 하면서 종목을 안 가르쳐 드렸어요.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겁니다라고 했던 종목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 LG 이노텍이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화요일 날 한번 출렁거렸다가 이제 올라가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배워야 산다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시세를 발굴을 해 나갈 때 시세가 태동되는 흐름, 그러니까 따라가고 쫓아가는 흐름이 아니라 시세가 태동되는 흐름을 보자라고 하면서 제가 예시를 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LG 이노텍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300일 이동평균선 한참 밑에 있다라는 얘기는 주가가 300일 동안 장기적으로 빠졌던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빠졌던 종목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태동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 속에서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또 이제 뭐 그런 유사한 종목의 경우에는 이런 거,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들. 카카오. 예.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예, 시세가 그죠? 보시면은 저점에서 터닝을 하는 모습이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터닝을 한다는 얘기는 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여러분께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대형주 쪽에서는 그런 유사한 패턴에서는 네이버 같은 종목들, 그죠?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가 약간 태동기가 보이고 있다.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믿음을 가지시고 접근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여러분들이 2차 전지의 향방 속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가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바라볼 때 뭐 거의 비슷한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이 그냥 수급 흐름에 의해서 올라간 종목들은 우리가 투기적인 종목이라든지 세력성 종목이라고 치부를 할 수가 있겠죠. 작전 종목이라고. 그런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누가 봐도, 예, 올라갈 만한 충분한 근거와 스토리와 이유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말입니다. 이제 항상 그런 얘기들을 해요. 막 이제 고점에서 샀는데 손해를 보면은 에이, 가져가 보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냐. 최근에 제가 2, 3주 동안 2차 전지 관련주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꾸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테크니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식 대응을 할 때 기본적 가치, 기본적 분석을 통한 가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때그때 벌어지고 있는 수급의 흐름이라든지 추세의 흐름, 이걸 거스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연한 생각, 유연한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말고 좀 그 시세에 대해서 이해해 줄 때는 좀 이해를 해주고, 그러면 그게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2차 전지 관련주의 흐름은 분명히 이유 있는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다. 다만 그 이유 있는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무작정 믿거나 무작정 기다리거나 하지 말고 반대적인 액션을 분명히 취해야 된다. 그 액션이 뭐냐? 감해도 구간은 좀 해소가 됐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가 해소가 됐는데 그 해소가 일정 정도 되는 구간에서는 일정 정도의 액션을 취하자. 요컨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 코스모스 인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그 반등의 기준가, 그 가격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가령 여기에다가 물량을 한 100으로 실어놨다라고 했을 때는요, 2, 30, 최소 2, 30 정도는 현금으로 좀 만들어 놓는 게 맞다. 왜? 내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내가 좀 유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근데 무작정 그냥 들고 간다라는 관점은 저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은 감해도가 해소되는 가운데 완벽한 저점이 확인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액션을 조금 취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여러분들이 지금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요,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뭐 조금 약간 그 객관적인 얘기를 드리면 좀 댓글 같은 데서 막 욕들 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건데, 다만 우리가 항상 과거의 경험에서도 고집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시세 흐름에 우리가 순응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드리는 조언이니만큼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흐름이 그래서 추세적인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 국면이기 때문에 테크니컬한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테크니컬한 대응의 밴드는 2,460과 2,510. 그러니까 오늘 이제 2,500선 뭐 금방까지 이제 왔는데 한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의 여력은 남아있다로 보시는데, 다만 다시 또 되밀릴 수 있음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 둔다. 근데 그 흐름을 좌우하는 거는 결국은 2차 전지 관련들의 향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그런 기준점을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시세 흐름은요,
2차 전지가 기술적 반등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의해서 시장의 등락이 나타날 거예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 자리는 한 차례 2차 전지의 어떤 랠리가 전개된 이후의 자락이기 때문에 지금 뒤풀이 자락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고집 피우지 말고 조금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유연한 대응 감각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향후의 흐름 속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차세대 주도주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끝나야 됩니다. 이게 아직까지 뒤풀이 파동까지 다 나온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어떤 기술적 방향성 이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의 포인트를 정하고 다만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아까 대형주 쪽에서도 피어오르고 있는 종목들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뭡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LG 이노텍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쪽 편에서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거 있죠. ETF 쪽에서 곧버스. 이거는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반대급부의 리스크 해지 차원이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종목군이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저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